오늘 특강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안병조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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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종교단체 느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 안병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약 4년 전인 것 같아요. 4년 전에 그런 결심을 했어요. 하루에 한 권씩 3년 동안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3년 동안 1000권을 도전했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947권밖에 못 읽었어요. 근데 947권밖에 못 읽었지만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 권도 못 읽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기성준 대표님이 이런 말 했어요. 병주야, 100권 읽었는데 미라클에서 한번 강연해보지 않을래? 그 한 번의 강연이 기회가 되어서 기성준 대표님이랑 3년 동안 미라클 펜토리에서 함께 몸을 담았었고요. 함께 몸을 담고 책을 읽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실천가라는 걸 더 깨닫게 되었어요. 난 좀 더 세상에 나가고 싶고 좀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삶을 나누고 싶어서 형님과 이제 저는 잠깐 독립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는 미라클 팩토리에서 빠져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랩돈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원래 혼자 세계를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가고 싶다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얼떨결에 이제 여러 아이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드랩돈 리더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여행을 잠깐 떠나보도록 할게요. 저는 드랩돈이라는 팀의 리더고요. 세계를 감동시킬 작은 재능 드랩돈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여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다는 거와 저는 굉장히 친했어요. 보시는 것 같이 키가 작아요. 웃지 마시고요. 손도 작고 발도 작아요. 항상 뭐든지 해도 작다는 말이 저한테 안 떠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작다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나도 크고 싶고 나도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유명하고 싶은데 나는 왜 작아야 될까? 그런데 사실 작다는 게 결코 부족함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작아지는데 그래 나는 작지만 과연 전 세계에 이런 것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계여행을 기획했고 현재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미라클에서 굉장히 많은 강연들을 했어요. 미라클 굿모닝이라는 프로젝트도 있었거든요. 그때 중심이라는 강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저기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은 그때 엄청 우셨습니다. 내 물통이 비워져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리고 비워져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물통이 비워졌는지 채워졌는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도 모른 채 그냥 채우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의 중심, 나의 물통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막 채우고 있다가 지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지쳤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다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부정적이면 긍정적인 걸 체크해보고 부정적인 게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고. 이게 51대 49더라도 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49대 51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샤워해서 부정적인 면을 빨리 없앨 때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또 그런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시작 하루 1% 이런 책들을 통해서 수많은 강연들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라클 팩토리가 좋은 점이 그거예요. 제가 947권을 읽었지만 편향된 독서를 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을 수도 있고 쉬운 책만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본의 아니게 강사라는 직업을 가져야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미라클이 일주일에 제가 그 뭐였죠? 그 독서 프로그램 4주차 하는 거 리딩 플랜을 맡았었고 또 토요 독서 모임도 있고 지리딩도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일주일에 3권은 미라클에서 지정한 독서를 읽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약간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미라클 오셨잖아요. 사실 너무 좋은 기회예요. 사실 와가지고 강사님들이 사실 PPT 너무 잘해주시죠. 그거를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읽어오면 강사님들이 PPT의 준비도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읽었던 책 아이디어로 같이 소통할 때 아마 미라클의 책이 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솔직히 강사님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책 안 읽고 오면 알겠죠? 제가 1들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대충 눈치 보고 아는 척해. 아, 이런 얘기하면 되겠다. 저 웃으신 분은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걸 가져가시려면 하루 1%예요, 하루 1%. 여러분들의 변화는 미라클이 시작은 시켜줄 수 있지만 지속시킨 거는 누구죠? 왜냐면 여기 겨우 2시간 오시잖아요. 나머지 6일하고 22시간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라클 오더니 별 수 없어. 아니에요. 미라클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쏟아주니까 나머지 변화는 여러분들이 99%는 만들어 나가야지 아마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 혹시 읽으셨나요? 네, 꿈이 없다고 말하는 그대에게라는 책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분 일본 사람인데요. 갑자기 적기 시작하네요.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을 쏘려면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주는 무중력 상태예요. 이 무중력 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전 세계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개인이 가지고 계세요, 이걸. 왜 만드셨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우주선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무식해서 안 돼. 네가 만들겠어.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네가 무슨 우주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전교 꼴등이었어요. 야, 도쿄대도 안 나가는 네가 어떻게 우주선을 만들 수 있어? 이 사람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라이트 형제는 대학교 나왔나요? 라이트 형제는 도쿄대 나왔나요? 그 사람도 만들었는데 왜 내가 못하나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잡지, 우주선 잡지 그 관련된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어렵게 대학교를 제일 안 좋은 대학교를 입학을 하긴 했어요. 근데 우주과 관련된 학과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전교 1등을 해요. 왠지 아세요?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고 말하지 말자. 열정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 왜 무중력 장치를 만들었냐면요. 시험을 하러 가려니까 3초 실험하는데 2천만 원이에요. 1,5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단체의 후원을 받고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원을 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니까 실험을 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만 도전하더라고요. 왜 실패하면 후원금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 생각하기에 이상하지 않을까? 도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건데 왜 아무도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설계도를 보고 이 정도면 나도 만들 수 있겠다. 시골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재활용 공장. 자기 회사에 있는 재활용품으로 세계 최초로 개인이 무중력 상태 시험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이 오세요. 무료로 실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실험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나사가 아니라 여기 자문을 구해요. 그리고 나사가 우주선 쏠 때 핵심 인력들은 이 사람 회사의 직원들이에요. 그 직원들이 누구였냐? 주유소 알바생. 사고 쳐가지고 빨리 결혼하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이 공장에 들어왔는데 사장이 얘기해요. 우리는 우주선을 쏘자.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당신은 시골 마을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중력 실험 장치를 만드는 순간 직원들이 달라져요. 나사에 가야 되거나 도쿄대에 나와야 되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꿈이 있으면 가능하구나. 그때부터 미국의 유명한 잡지들을 다 사기 시작해요. 직원들이 스스로.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나사의 기술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사가 우주선 쏘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물어봐요. 거기에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자기가 우주선 타고 싶어서 직원들이랑 고장나면 어떡하지? 우리밖에 못 고치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는 우주선 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너희가 우주선 타줘야겠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료로 우주를 가는 그런 꿈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잖아요. 분명히 미라클과 새로운 꿈을 적으셨을 거예요. 맞죠? 그 꿈이 연말되면 부끄러워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당장 제가 작은이라는 얘기를 했죠. 작지만 하나로 실천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세계여행 중에 있거든요. 저랑 같이 세계여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8981을 5개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80개를 해요. 왜 80개를 할까요? 첫날요 거의 10분 동안 10개를 시켰어요. 8981 하자. 미치려고 막 비틀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볼래? 그 다음날 1개만 더 해보자. 그 다음날 1개만 더 해보자. 그래서 지금 80몇 개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70일 동안 단 한 번도 안 쉬고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5개도 못했던 애들이 한 번도 안 쉬고 40개는 해요. 그리고 조금씩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느꼈어요. 아, 운동뿐만 아니라 내가 꿈을 꾼다는 모든 거는 일단은 시작해야 되구나. 작게, 포기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꿈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열정이 있고 뭘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미라클에서 강연을 했었어요. 그 옛날을 제가 추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사였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괜찮나요? 네. 그럼 강의 마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어차피 안 돼. 어쩌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해봐야 돼요. 어차피 안 되라는 말이 아무리 부정적인 말로 샤워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쩌면 나도 저기 보니까 어쩌나 도구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나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에게서 믿음을 줘야 돼요. 가능성. 그때 삶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나를 믿었을 때 삶이 변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제가 좋아하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어요. 제가 미라클에서 거의 제일 많이 인용했던 명언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은 정치병자 초기 증상이다. 저는 안타깝지만 수많은 강연을 하고 수많은 멘토링을 해요. 거의 100% 정치병자들만 만나고 있어요. 왜?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올해는 달라질 거야. 그걸 꿈꾸거든요. 다이어리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5년 전에 썼던 게 올해 목표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남성분들은 금주금연. 근데 왜 실패할까? 똑같은 방법으로 도전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해볼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없이 강연하다 보니까 이 강연을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요. 왜 오케스트라 끝나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죠? 앵콜, 앵콜, 앵콜 외쳐요.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나면 앵콜, 앵콜 외쳐요. 제가 2년 전인가 버킷리스트에 적었어요. 나는 3개월 안에 6개월이었나 3개월 안에 앵콜 만든 강사가 되겠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알죠? 초등학생한테 강연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제가 2시간 강연을 했어요. 근데 바닥에 앉아있으면 애들 막 몸 비틀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애들한테 내 강연을 마칠게. 그리고 내가 오늘 무슨 얘기 했냐면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앵콜, 앵콜, 앵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이때 느꼈어요. 꿈꾸면 되는구나.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강연을 목숨을 다해서 준비해요. 왜? 나는 이 아이들과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영향력을 올바르게 주자.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강연해보자. 그랬더니 앵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한테 올해도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 단체랑 약속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나 세계여행 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뭘 했냐면 안병조 강사를 매년 부르고 싶다. 그래서 매년 불러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세계여행 전이었거든요. 내가 알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월달쯤에 작년 조마조마했어요. 연락 오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과 저를 불렀던 그 선생님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친구들에게 강연을 했어요. 어제는 4시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앵콜도 들었어요, 또. 근데 진짜 한 명 한 명씩 와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감동받을 때 나오는 그 감사 있잖아요.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내년에도 와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오고 싶은 건 내 권한이 없다고. 너희 담당자가 내를 불러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담당자가 또 마음에 들어서 여름에 또 오래요. 그래서 8월달에 아마 또 이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또 여름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없이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솔직히 강연하는 주제의 시작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아프리카 아이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고요. 뒤에 독수리가 쪼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다들 보셨죠?
케미카터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강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난 이 아이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이 아이의 이야기를 그렇게 활용하지? 나는 너무 이 아이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강연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재미없어졌어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강의를 준비하면 최소한 강의를 3번을 하잖아요. 저희 강사니까. 그러면 그 강의 준비하는 거는 계속 과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새롭게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 이야기들을 계속 짜집게 하고 다르게 조합하고 다르게 응용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 행동파인데 나 행동은 없어지고 계속 카페에 앉아서 작업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부터 들었던 생각이 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강사로서는 강사비가 올라가고 좀 더 유명해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내가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연하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제가 재미없으니까요. 그래서 세계여행을 기획하게 됐어요. 내가 진짜 세계여행을 떠날 때 아프리카 수단에 엎드려있던 그 아이가 엎드려있던 그 자리에 한번 도서관을 지어보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여행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보이시죠? 이런 아이들이에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게 TV에 꼭 이런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이런 말 해요. 병조다. 웃으시는 분만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저는 명지라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다 파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은 국제결혼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국제결혼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우리 동네에 꼭 지나가다 보면 국제결혼 하신 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제가 학교 가려고 가고 있으면 친구들이 얘기해요. 병조다. 저는 저 얼굴이냐고 쳐다보면 꼭 내 뒤에 이런 애가 서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좀 깨끗하게 다니면 좋을 텐데 항상 쌍꺼풀을 흘리고 있어요. 아시죠? 이게 입술에 대란 말라 대란 말라. 이런 친구들은 립밤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콧물이 계속 촉촉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항상 깨재재해요. 어렸을 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이따구로 생겨가지고 나 한국 사람인데 왜 이런 아이들과 더 잘 어울릴까? 근데 이 당시까지 저는 가난하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난해서 옷을 이렇게 입고 가난해서 콧물이 이만큼 흐르고 가난해서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사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애들 보면 짜증이 났어요. 아니 너무 더러워. 좀 식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한다 했잖아요. 유튜버를 이제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다가 이날 손흥민 팀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토트넘이거든요. 토트넘이랑 아스날인데 갑자기 그 모든 그 유튜버의 꿈이 뭐냐면 유튜버의 수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라이브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라이브 하면 5명에서 10명 들어왔거든요. 이날 600명이 들어왔어요. 사실 600명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유튜버가 아시겠지만 라이브로 600명이 들어왔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근데 막 제가 해설을 어설프게 해줬어요. 다들 막 재밌다, 와 흥황할 것 같아, 금방 성공할 것 같아 얘기해줬거든요. 그런데 한참 중계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내 얼굴을 보게 되니까 또 얼굴 평가하기 시작하잖아요. 야, 눈 진짜 이쁘다, 코 진짜 이쁘다, 입 진짜 이쁘다. 그런데 조화가 안 맞다. 왜 봐도 내가 무슨 조화가 안 맞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들었으니까. 왜냐면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 태국 가면 태국 사람,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 사람, 한국에 오면 어느 나라에서 봤어요? 물어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화롭지 못했는데 왜 나는 지금 세계 하면서도 왜 조화롭지 못하다는 말을 들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이시죠? 우리 유튜브 합니다. 혹시 잠깐 30초 시간 드릴게요. 랜덤TV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희 여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휴대폰 있으시면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랜덤TV 구독과 좋아요, 싫어요 말고 좋아요입니다. 알겠죠? 그 내용 보시면 저희가 빈민가 아이들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뭐 집은 어떻게 지었는지, 뭐 저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아마 여기 유튜브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랩톤이에요? 이 랩톤은 강연 뒤에 쭉 하다 보면 나옵니다. 여기 알려드릴게요. 네, 얼른 누르셨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저를 못 찾아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기에. 네,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조차도 내가 조화롭지 못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화롭지 못한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세계여행을,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조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아이들이 다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지나가면 이제 엉덩이를 때려요. 보면 이런 애들이 제 엉덩이를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애가 안아요. 처음 봤는데. 심지어 어떤 아이는 처음 봤어요. 제가 이렇게 안녕 했는데 내가 오라 했어요. 오더라고요. 요만한 애였어요. 외국애였거든요. 나 갈까 했는데 따라오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놀래요.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진짜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는 얼굴인데 내가 이 아이들이 따라와 주니까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에서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빈민가를 가고 도서관을 짓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 아마 이 일을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작은 키도 너무 싫었고 이국적인 외모가 너무 싫었지만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달려가려는 그 길에는 내 작은 키나 내가 이렇게 생긴 외모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얼굴이구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조화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큰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걸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약간 뭐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닮았죠? 제가 이거 다른 데가 당연하잖아요. 그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세요. 아이들이 만난 지 1, 2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금방 이렇게 표정을 짓고 다가옵니다. 이 아이는 남자를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은 이 친구 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딸 잘 놀아줘서 고맙다고 옷을 사준 거예요. 아이를 워낙 잘 놀아줘서. 그런데 지금 살짝 웃고 있잖아요. 이 아이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랬어요, 표정이. 절대 안 웃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장난을 치러 갔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한데 제발 건들지 마. 얘 남자 무서워해. 대인기피증이 있어. 그리고 얘가 울거나 떼쓰기 시작하면 말릴 수가 없어. 네가 그거 책임 못 질 거면 건들지 마. 저는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 하는 순간 돌아버려요. 안 된다고? 오케이. 내가 이 아이랑 친구가 된다. 이거는 만나자마자 찍은 사진이고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2분 뒤에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랑 처음 만났어요, 이날. 그런데 하루 종일 이 아이랑 이 공원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친구가 됐고, 아버지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하셔서 또 저녁에 가서 저녁 식사도 대접받고, 그리고 아까 옷 받은 건 3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인도 갔을 때도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대인기피증 있고 이 사람이 남자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맞벌이시거든요. 이 아이가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뭐라 하냐면 이 아이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언어가 느려요. 그리고 애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말씀 안 드리고 가정 방문을 제가 초대받았잖아요. 집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언어가 6개월이 늦고 1년이 늦는 거는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솔직히 맞벌이시라서 애를 거의 대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왔을 때 숙제했니? 너 왜 그거 안 했어? 너 왜 방 안 치웠어? 라고 얘기하지. 우리 딸 사랑해. 엄마가 아빠가 시간 많이 못 보내줘서 미안해. 이런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그냥 사랑만 하면요, 이 아이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랑을 온전하게 주세요. 다른 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친구를 6개월 뒤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 영어를 못해요. 제가 했던 말 다 한국말 한 거예요. 그리 영어 잘하는 줄 알았죠? 이 한국말로 하고 옆에 이제 한국 분이 계셨거든요. 그때 그분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우리 인도 갔을 때는 우리 가록 작가님이랑 우리 경단 씨랑 같이 갔거든요. 그때 이 아이 부모 기억나죠? 그때 받은 옷이거든요. 그때는 경단 씨가 다 통역을 해줬어요. 우리 고려대학교 영어문학교 맞죠? 네. 그래서 고대가 이때 쓰이더라고요. 난 고대는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하게 가록이도 고대, 그리고 우리 경단 씨도 고대 사이에 동의대가 이렇게 끼어서 여행할 수 있는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았어요. 언어가, 나도 솔직히 말해서 몇 시간 동안 놀았거든요. 이날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대화가 언어가 안 되면 말이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저는 한국말로 열심히 했고요. 얘는 힌디어로 열심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몰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했죠. 사랑을 못 받았던 애라고. 그러다 보니까 절제가 안 돼요. 너무 오래 놀아줘야 되고 끝까지 안 끼고 너무 사랑을 요구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지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섰어요. 야, 우리 한번 누워볼까? 다리를 한번 들어볼까? 팔을 한번 흔들어볼까? 막 따라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말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누워서 한 30분 쉬었습니다. 팔 내려간다, 팔 내려간다, 팔 내려간다. 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변화시킬 때는 그만해. 나 힘들어. 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놀이로 바꿔주면 돼요. 자, 우리 힘들지? 힘들지 말 안 하고 자, 한번 떠보자. 팔을 한번 들어보자.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내리면 다시 더 크게 반짝반짝반짝반짝. 이제 누가 제일 손을 오래 드는지 해볼까? 이런 애들 막 쳐다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도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전세계 다니면서 찍었던 아이들이거든요. 다 닮았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친구도 그냥 지나가다 만난 애예요. 근데 뭐 사진 찍고 이 친구는 사실 고아예요. 부모님이 버린 아이라서 이제 고아원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저는 이 친구한테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한 모녀에게 집을 선물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맙다고 저 교회를 통해서 주셨어요. 고맙다고 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다음 집을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고. 몇 명 손 들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 5남매거든요. 둘째 누나가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고아원이라는 집안에 살고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고아원 목사님이 사모님이 잘해주더라도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가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보다는 어떻게 보면 감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아이가 넷째거든요. 넷째한테 약속을 했어요. 한국말로. 얘는 못 알아들었겠죠. 내가 너희 집을 꼭 다시 지어주러 올게. 그리고 너희 오남매가 결혼할 때 혹시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다 집 한 채씩 지어줄게.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생겼고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야 될 이유를 계속 만들면서 저는 세계여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에요. 진짜 어딜 가나 애들이랑 금방 친해져요. 보이시죠? 근데 왜 다 여자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이들이랑 친해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너무 친해면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돌아보면요 아쉬워요. 그때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좀 더 안아줄걸. 내가 그때 좀 더 피곤하더라도 그냥 좀 더 사랑한다 해줄걸.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요 저희가 집을 지어주러 갔던 동네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과 저희 청년들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는 리더다 보니까 매일 일을 하러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일을 하러 이틀 동안 안 갔는데 이틀째 되는 날 이 아이 둘이가 열받아서 오더라고요. 열받네. 왜? 동네 애들이 쌍욕한다고 자기들한테. 그리고 돌멩이를 던진대요. 그래서 진짜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이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이에요. 배운 대로 그대로 해줘요. 또 쌍욕하고 돌멩이를 던져줬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시간을 내서 나 무조건 같이 일을 하러 가야겠다 하고 일을 하러 갔어요. 또 저도 아이들이 막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잠깐 도구를 놔둬놓고 아이들한테 갔어요. 아이들이 또 저한테 욕하고 막 돌 던지더라고요. 일단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둘이가 행위 또 애를 좋아하고 잘 보는 줄 알았는데 별 수 없네. 또 저를 자극했어요. 너도 못해. 다시 갔어요. 그래서 또 여전히 돌멩이를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딴 데 보고 있을 때 이 아이가 한 이만한 돌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딴 데 보고 있었잖아요. 제 무릎을 맞았어요. 근데 저도 인간이지라 순간 욱 하잖아요. 한순간 화낼까 말까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지치는데 앉아있었어요. 왜? 나도 너무 열받으니까. 근데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아이들이 다시 돌 던지면서 막 저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저는 이 메롱하고 있는 아이를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앉았어요. 또 한국말로 얘기했어요. 이거 나쁜 행동이다. 너 진짜 잘못한 거야. 울어요. 막 도망갈래요. 전 강함을 줄였어요. 너 왜 그랬냐고. 그리고 몇 분 동안 손잡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아이는 무서워해요. 그리고 한 2, 3분 뒤에 살살 웃어주면서 안아줬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I love you. I love you. 그 다음부터는 한국말로 했어요. 나는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행동은 잘못된 거야. 그런데 나는 네 행동을 싫었지 너를 싫어하지 않아. 난 널 사랑해. 꾹 안아줬어요. 몇 분 동안 안아줬어요. 아예 몸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저한테 안겨있어요. 그리고 계속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동네 아이들이 다 이 아이를 놀리기 시작해요. 둘이 안았대요. 둘이 안았대요. 얼레리.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저한테 돌멩이를 던지려고 할 때 이 아이가 막아줘요. 아무도 못 던지게. 그런데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 안 나지만 한 아이가 돌려던 이 아이가 맞았어요. 제가 가서 다시 그 아이를 잡았어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근데 이렇게 하지 마.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놀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 때리잖아요. 다 웃어요. 이게 재밌는 거야. 나를 제외한 누구가 만들어도 재밌는 거야. 근데 막상 지가 맞으면 기분 나빠. 근데 또 다 같이 웃으니까 이게 놀이인 줄 알고 맨날 그렇게 놀아, 자기끼리.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얘는 놀이를 모르는 거지. 얘가 애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사랑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안았어요, 진짜.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다 달려들기 시작하고 제 손을 잡고 자기 동네를 다 구경시켜줬어요. 구석구석. 원래 사랑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이 아이들 다 묵살 애들이잖아요. 자기 집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내가 돌 맞았을 때 화를 냈더라면 과연 내가 이 아이들한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집을 지었습니다. 보이시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같이 일을 했어요. 애들이 너무 일만 열심히 해서 저희 사진 하나도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진은 제가 항상 없습니다. 근데 일을 같이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제가 여기 다 지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해 주시면 근데 여기서 일했던 친구 중에서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에요. 이 친구 아버지랑 저랑 라디오를 같이 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우리 아들 학교에서 잠만 자는데 잠을 잘 봐야 안장가랑 같이 세계여행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해서 세계여행을 같이 온 친구예요. 그때 18살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이 그 아이들 도와주고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집 지어주는 사람의 자녀도 아닌데 왜 굳이 그런 아이들까지 형이 다 놀아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 집주인은 이미 집이라는 걸 선물 받았잖아. 이미 하나를 얻었고 결과를 얻었어. 그런데 동네 아이들 봐봐. 여전히 가난하고 집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외국인들이 왔는데 아마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본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을 봤는데 우리에게 욕을 하고 가고 돌멩이를 던지고 왔어. 라고 기억하면 그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나쁜 기억을 가질 거라고.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외국인이랑 놀았던 걸 기억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왔어. 근데 왜 사랑해줬을까? 우리 민족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주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자기 아이들이 가난한 자기 나라를 가야 된다고. 왜 외국인만 도와주지? 왜 돈 많은 사람이 도와주지? 라는 생각을 버리게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조금만 돈 모아서 우리가 힘들지만 저 아줌마 오늘 아침 안 먹었다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까?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회복돼야지 캄보디아가 변화된다고. 그래야지만 캄보디아가 진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도와주잖아? 또 계속 가난하게 살아가라고 거지를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미 지어진 집보다는 아직 이루지 못한 이 아이들이 더 소중하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전 버튼을 누르세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진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렸어요. 이건 교회거든요. 교회 짓는 일도 도와주고 또 약간 시골 마을길이 있었어요. 또 시골 마을길을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정말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느꼈어요. 우리 작은 재능으로 가난한 세계들을 돕자고 떠났는데 사실 한국에서 좋은 생각 많이 했잖아요. 난 이걸로 도와야지 저걸로 도와야지. 막상 해보니까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말 많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느꼈어요. 내가 좀 더 완벽해지면 그때 해야지. 좀 더 공부하고 나서 그때 해야지. 내가 스펙을 쌓고 나서 그때 해야지. 아니요. 스펙은 끝이 없고요. 채우면 채울수록 또 부족함만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완벽해요.
근데 이 세상은 불안정해요. 불안정 세상에 나와보면요, 근데 완벽히 안 통해요. 그러면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아 이건 안 맞구나, 이건 맞구나, 이건 이렇구나, 이건 저렇구나 하면서 저희의 재능은 지금 작지만 아마 1년 뒤, 2년 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청년보다 위대하고 거대한 재능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멤버들이에요. 여자도 있습니다. 네. 이제 19이고요. 그리고 23, 24, 25, 28, 이제 31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꿈은 뭐냐면요, 캄보디아에서 1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마을을 보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태양열을 선물해줘서 다들 이제 전기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하늘 가서 보니까 이 할부금도 못 갚겠고 이 전기요금도 못 갚겠으니까 이 전부 다 이자한테 다 반납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 생각해요. 나는 돈 벌어서 빛이 없는 캄보디아에게 빛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멋있죠? 제가 미친 소리 하지 말았어요. 네가 지금 당장 작은 빛 하나 만들어서 직접 가지 않으면 나중에 네 생각이 변질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한국 살다 보면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다른 일들 하면 쫓겨 살다 보면 이걸 잊게 된다고. 지금 네가 오늘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요. 이 친구는 또 몇 년 전에 빈민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빈민가를 가보니까 의료 소비를 많이 오잖아요. 의사들이 막 병을 고쳐주고 약을 주는데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병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을 진료해주는 건데 아프기 전에 이 사람이 병이 안 걸리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방법이 이 아이가 생각했을 때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식품 영양 학과 기억 안 난다. 식품 영양 학과를 공부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계여행을 한다는 소리 듣고 같이 합류한 거예요. 그런데 빈민가 일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이게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으로 병을 고치고 주고 싶다고 했잖아. 왜 너는 안 움직이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돼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워낙 세뇌 교육,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처럼 한번 발자국 내리는 게 너무 두렵대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갔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모범세계라는 이름을 안에서 아무 반항 없이 정말 조용히 공부한 애들은 도전을 더 못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아이들이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니까 리더인 내가 조금씩 이 아이들이 한 발짝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쩌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리더가 된 이유 중에 하나겠구나.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물어보시죠. 왜 두 렛돈인가? 렛돈이 뭐냐면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작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그리스에 로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수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왜? 예수님이 온 걸 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여인이요, 두 렛돈밖에 없었어요. 그 치면 하루 노동자의 64분의 1인가? 아무튼 엄청 작은 돈이, 지금으로 치면 20원, 30원, 한국 돈으로 치면. 그 두 렛돈 확인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렛돈을 확인하시네요. 렛돈이 있는지. 근데 그 여자는 너무 부끄러워서요, 부자들이 다 넣고 나서 조용히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주목하신 거예요. 왜냐면 부자들은 자기들을 봐줄 줄 알았는데 여자를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저 여자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부자들이 놀래요. 아니, 나는 이만큼 넣었는데요. 난 이만큼 넣었는데요. 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너희는 있는 가운데 일부를 넣었잖아. 저 여자는 자기 가진 거의 전부를 넣었어. 뭐가 더 크겠니? 왜냐면 예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누가 더 큰지 본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을 두 렛돈을 친 거예요. 그래, 우리 쟤는 한국에서 보잘것없어. 저는 그래도 책을 몇 권 썼고 강연을 하고 저는 또 TV로 나온 적도 있고 저는 나름 이 친구들에 비하면 큰 렛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있는 이 청년들은 두 렛돈이더라고요. 그래, 너희는 지금 스펙 없지, 쟤는 작지, 한국에서 발버둥 잡았자 경쟁해야 돼. 그리고 누군가를 이겨야 돼.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그냥 작지만 세계에 나가서 이 제도를 한번 개발시켜보자. 그러면 우리의 두 렛돈이 내가 부족하니까 내 전부를 다 써야지만이 누군가를 온전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공사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새벽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악물고 진짜 악바리로 끝까지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거 오늘 하루 만에 끝내기 힘들 거야. 또 저한테 힘들 거야. 안 된다는 말을 했죠. 제가 오늘 밤 12시가 끝나기 전까지 해내겠습니다. 밤이 밤 새서라도 할게요. 그냥 놀래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냐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12시까지는 무리고 5시까지 그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저희는 4시 20분에 그날 우리한테 줬던 일을 다 끝냈습니다. 아까 보이시는 우리가 이거 있죠? 이거를 캄보디아 사람들이 하면요 1주에서 2주 걸린대요. 근데 저 이거 깨는데 하루 만에 다 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불가능한 일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저는 4시 20분에 다 끝냈어요. 왜? 내가 토목공사를 안 해봤으니까요. 만약 해봤더라면요. 아 이거 하는데 7시간 걸리고 좀 더 쉬어야 되고 아니까 오히려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아이들은 제가 리더잖아요. 한 3분 쉬고 내가 이거 하자 하면 전부 다 나와요. 저 형님 진짜 짱한다. 그래서 그런데 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얘기해요. 와 다들 불가능하다 했는데 진짜 되는구나. 우리 진짜 작지만 힘을 합치니까 불가능한 게 없구나. 그래서 저희는 몸소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좀 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 사실 자급자족하면서 세계여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후원금을 안 받습니다. 후원금 받긴 받아요. 어떤 걸 받느냐면요. 집 짓기 위한 비용, 도로를 깔아주기 위한 비용, 누군가를 돕기 위한 비용을 받지만 그 비용을 절대 저희 10원도 저희 먹고 자는 데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듀레돈을 만든 이유거든요. 저는 수많은 NGO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컨벤션이라는 NGO의 홍보대사이기도 해요. 근데 컨벤션을 제외하고 수많은 단체들이요. 거의 아이들한테 가는 돈이 없어요. 전 세계의 모든 NGO가요. 1년 동안 벌어들이는 후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가난한 아이들이 하루에 2끼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40조면 돼요. 그런데 왜 아직도 가난한 아이들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다 중간에 어른들이 갈차는 거죠. 3년 전이었을까요? 서울에 하나 NGO가 1년에 몇천억으로 수입을 얻었어요. 후원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후원으로 쓴 건 3억인가 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그러면 듀레돈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NGO가 되어서 정말 내가 먹고 자는 건 내 능력으로 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있고요. 그 일 중에 하나가 길거리 공연, 뭐 유튜브, 저는 강연 활동, 또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입처가 뭐가 있을까?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노동을 하고 또 지나가는 길에 집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노동을 그만두고 집 짓는 데 투입하고 그러면서 후원금 받은 거를 또 통장에서 뽑아서 그들 도와주고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미련 없이 나갑니다. 저는 철칙이 있어요. 미라클 펜슬 대표이기도 하고 듀레돈 리더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었던 도서관, 제가 했던 학교, 제가 뭐 만들었던 길에는 절대 안병조 듀레돈 미라클 펜슬 쓰지 말아요. 내게 많아지고 내게 쌓이면 욕심이 생기고 부패하고 더 이기적이지고 더 내 자랑이 돼요. 그래서 그 어디에도 제 이름 못 쓰게 해요. 그리고 약속해요. 2년에서 3년 동안만 도와주겠다. 3년 뒤에는 자립해라.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난 못 도와준다. 왜? 난 3년 뒤에 너희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어디에도 제 이름과 제 단체를 남기지 않고 저희는 저희 떠납니다. 그리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길거리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펜만 하나 들고 있어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저희는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케빈 카터의 사진, 이 사진을 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상은요, 플래처상을 수상했어요. 플래처상이 뭐냐면요, 사진 작가계의 노벨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래처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잖아요. 봤다는 거면 전 세계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이 사진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아프리카, 아시아에, 아니 너희 나라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아이들이 많다. 우리가 함께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영어로 일단 먼저 적어요. 그리고 현지인한테 부탁해요. 현지말로 번역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저희는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세계여행 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저는 세계여행을 하고 있어요. 케빈 카터는요, 이 사진 찍고 몇 달 뒤에 자살을 해요. 왜 자살했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이 비난을 했거든요. 너 뭐하는 짓이야?
왜 아이를 안 도와주고 사진을 찍니?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볼까요? 사진 찍는데 1시간이 걸릴까요? 2시간이 걸릴까요? 1분도 안 걸려요. 이 사람은요, 밑에 적어놨어요, 수첩에. 사진을 찍는 게 중요했을까? 독수리를 쫓는 게 중요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사진을 찍고 독수리를 쫓아내고 이 아이 엄마는 다시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뒷이야기를 몰라요. 단 이 사진을 한 장만 보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쁜 놈이다. 저 미친놈이다. 인간이냐. 근데 케빈 카터는요, 뱅뱅이라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뱅뱅이 뭐냐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가난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아니, 단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지역인데 목숨 걸고 가난을 세계에 알리고 목숨 걸고 이 아이들 도와주니까 너희 4명은 뱅뱅이 같아 보여. 해서 이름을 지워준 거예요. 너무 용감해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셨어요. 이 사진 한 장을 남기시고, 이 사진은 아직도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50장 안에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가난이 뭔지 이때 깨달아요. 아, 가난은 이렇게 배고프고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슬프고 외로운 거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커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부자가 되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난 뒤로부터 꿈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24살 때 깨달아요. 저는 제 꿈은 뭐냐면요,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 빌 게이츠였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첫 번째 부자는 빌 게이츠였어요. 꿈은 크게 꾸라고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쯤은 이겨야지 내 꿈이 이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를 조사해보니까 2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첫 번째 부자고 두 번째는 대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을 2가지 꿉니다.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부자가 되자, 대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자.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되었습니다. 제 주머니를 봤더니 2,000원이 있더라고요. 오마이갓, 나는 뭐였지 이때까지? 나는 초등학교 때도 말을 잘했어요. 나는 그냥 말만 잘하는 놈이었구나. 좋은 생각을 가진 놈이었지 나는 단 한 번도 실천한 적은 없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그때 두렸던 여인이 떠올랐던 거예요. 전부를 넣었던 그 여자. 그리고 제 주머니를 봤어요. 2,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때 2,000만 원이 아니었으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2,000원이었으니까요. 내가 가진 이 전부 누구 도와주고지? 지나가다 보니까 노숙자가 있더라고요. 양말이 없어요. 편의점 뛰어갔어요. 양말 하나 사서 갖다 드렸어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주면요, 동정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을 위한 마음이 아니에요. 앉았어요.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저씨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저씨가 힘을 얻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축복해요. 아저씨가 뭘 했을까요? 이 새끼야, 이렇게 했을까요? 제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나봐요. 그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했던 건 10,000원, 20,000원, 30,000원, 3,000원, 5,000원, 10만원 후원금이 아니에요. 동정이 아니에요. 너도 인간이야. 너도 사랑이 필요해. 너도 우리랑 같이 움직여야 돼. 따뜻한 마음이에요. 제가 24살 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학교를 지어주고 싶고 도서관을 지어주고 싶고 이 아이들 많이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결국 다르게만 내 유익이구나. 내 자랑이구나. 나 이만큼 했어. 나 대단하지. 실제로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매년 빈민가를 가보니까 내가 진짜 행복해한 거는요, 이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 때. 만약에 여기 계신 여자분이 저한테 침을 뱉으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더러우니까. 근데 그 아이는요, 너무 며칠 동안 안 씻고 더러운데 저한테 와서 안기고 뽀뽀하는데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내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은 가난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내가 원하는구나. 그때부터 내 주머니 얼마든지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항상 도울 수 있을 때마다 다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난 지금 부자구나. 내가 2억 있는데 2만원 도와주는 거는 그게 뭐 부자야. 있는 와중에 적선이지. 근데 내가 2,000원밖에 없는데 2,000원 누가 다 도와줄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이때부터 부자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저는 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보다 더 가난한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저는 세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저는 작가가 되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왜 이 아이를 돕고 싶었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왔는지,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책을 써서 저는 미라클 펜슬이라는 책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병조는 5대학 6대주를 넘나들면서 개인 비행기를 타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가가 될 것이다. 저는 아이들에게 연필 한 장을 나눠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너 왜 연필 나눠주러 왔어? 그래서 강연을 해달래요. 그래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억지가 아니라. 이 친구는 누구냐면요.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고를 많이 쳐서 너희 커서 뭐가 되겠니라고 소리 듣던 친구들이에요. 커서 뭐가 되냐고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사진을 찍었냐면 우리 기성기 대표님이 찍어주셨어요. 기성기 대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병주야,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떠올라. 이 책 한번 읽어봐.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성규 대표님이 저한테 제 강연을 듣지 않았고 저도 기성규 대표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 모습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 돌아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국민가에 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또 네팔 여행 갔다가 학교를 그냥 놀러 가봤는데 도서관을 가보고 싶어서 도서관 가자 했어요. 근데 도서관을 가봤더니 방에 있는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인데 왜 책이 없어요? 그랬더니 상자 하나를 꺼내주더라고요. 자물쇠로 잠겨있더래요. 자물쇠를 열어주면서 이게 다 책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여행객들이 여행하다가 버리고 간 성인 잡지. 뭐 이런 잡지, 저런 잡지, 저런 책, 이런 책. 사실 아이들에게 도움은 안 되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약속해요. 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네팔 이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줄게요. 그랬더니 학교 교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갔어요. 단 한 명도 약속을 안 지켰어요. 당신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저같이 또라이인가 봐요. 진짜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요청했고 그 후원금을 가지고 네팔에 학교를 지어줬어요. 3년 동안 스타벅스가 500개인가 생겼대요. 이분이 3년 동안 전 세계 도서관을 몇천 개 지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한테 물어봤대요. 아저씨가 진짜 부자야.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너 뭐가 필요하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연필이요. 아니 나 진짜 부자라니까 돈 진짜 많다니까 다 해줄 수 있어. 뭐가 필요해? 연필이요. 왜 연필이 필요하니? 저랑 나이가 비슷한 아이가 저도 매일 국어를 해야 돼요. 매일 국어를 하고 있는데 저랑 똑같은 키의 아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매일 봐야 돼요. 저도 저 아이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에 그 소스를 얻어서 저는 연필을 만들었고요. 미라클 펜슬이라는 연필을. 그리고 저는 세계여행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꿈을 가질 수 있게. 근데 연필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필만 주면 안 되겠다. 책이 있어야지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도서관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돈 진짜 많은 것 같다. 제가 다들 금수저인 줄 알아요. 돈이 많아서 세계여행도 하고 도서관도 짓고 야 니네 돈 많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구나. 아니요. 여러분들 한 달 월급 단 200만 원 넘으시죠? 도서관 하시는데 200만 원도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도서관 지어야지 그 땅을 먼저 사야겠구나.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겠구나. 책을 한 2,000권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몇 천만 원에서 매력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도서관에 가요. 서점에 가요. 그런데 서점에 대학 가게 그냥 사장이라는 책이 없으면 좋은 서점입니까? 알잖아요. 왜 내 책이 없으니까. 저는 서점에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책을 사러 갔는데 서점에 이 책이 없어요. 서점에 수천 권이 있든 수만 권이 있든 그 나한테 좋은 서점입니까? 안 좋은 서점입니까?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글쓰기부터 지금 뭐였죠 형님? 글쓰기부터 바꾸라는 책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책에 서점이 없습니다. 그럼 좋은 서점입니까? 알잖아요. 저는 생각을 작게 해봤어요. 작게. 내가 서점 갔을 때 결국 읽을 수 있는 책은 한 권. 그러면 이 아이가 오늘 내가 도서관 가서 읽을 수 있는 책은 한 권. 그러면 이 아이가 읽고 싶은 책 한 권. 내가 한 권이라도 이 아이가 필요한 책을 사주고 이 필요한 책을 채워나간다면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서가 되겠구나. 한 권으로 시작하자. 결혼식 도서관 가서 봤죠? 책 많던가요 작던가요? 완전 허접해 보이죠? 결혼식가 처음 보고 충격받았어요. 도서관이라는데 책 읽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없는 도서관의 이유를 들어봤죠?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3년째 매달 15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책을 살 수 있게. 그러면서 책이 한 권, 두 권, 세 권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어렸을 때 이런 말 했어요. 커서 이런 말 했어요. 나를 만든 것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학창시절 내가 읽었던 작은 도서관에 읽었던 책들이다. 이 아이들도요,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면
책이 몇 권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책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다 읽었다고 연락이 와요. 또 사주면 돼요. 다 읽었다고 연락이 와요. 또 사주면 돼요. 그러면서 저는 도서관을 하나하나씩 만들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서관 만드는데 10만원 만들었어요. 몇십만원. 그런데 첫 번째 도서관은요, 공사를 해야 됐어요. 왜냐면 1층 건물에 2층을 중축했거든요. 그래서 3,100만원에서 5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20만원씩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인도에, 필리핀에, 그 또 다른 나라에 학교를 지어줄 수 있고 도서관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곳에서 일어나고요. 작은 것이 모였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독수리. 아직 이 아이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전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또한 케빈 같다는 죽었고 이 아이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당시는 엄마가 다 데리고 갔으니까. 그런데 죽었을 확률은 많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고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좀 가진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내가 모녀에게 집을 지어줬죠. 그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 집도 없는 아이들에는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진 게 너무 많고요. 누릴 게 너무 많고요. 적당하게 힘드니까요. 내 꿈이 이루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기다리는 아이들한테는요. 우리가 당연히 먹는 밥, 당연히 가는 학교, 당연히 하는 샤워가 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 세계 화폐로 도서관을 지어보자. 왜냐면 케미 카터의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진은 전 세계에 봤으니까 전 세계 화폐를 다 모아보자. 그리고 전 세계에 떠나보자. 그래서 케빈 카터가 찍었던 그 아프리카 수단에 내가 도서관을 지어보자. 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 세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빨리 얘기할게요. 제가 베트남 11일, 캄보디아 26일, 라오스 9일, 현재 태국에서 40일째 여행 중에 있습니다. 저 대표로서 제가 혼차국에 들어와서 강연 및 두레돈에 해야 되는 잡무를 하러 한국에 들어왔고요. 나머지 청년들이 여전히 태국에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 책에 보면요. 제가 작년 2월달인가 베트남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호텔 직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더라고요. 제2외국어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저는 영어를 못한댔잖아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부산 출신 아이돌을 말해주더라고요. 이 팀에 누구 있는데 얘는 부산 출신이야. 엄청 친해졌어요. 야, 오늘 저녁에 뭐해? 집에서 잔대요. 왜 잠을 자? 할 게 없대요. 그럼 나랑 밥 먹자.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엄청 친해졌어요. 마지막 날 제가 또 한국에 갈 때 저랑 저녁을 먹고 공항까지 데려줬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넌 한국 가면 뭐해? 직장생활 해야 돼? 일하러 가? 아니, 난 일 안 해도 돼. 난 작가고 강사고 난 대표야. 대표라고 하지만 사무실은 없습니다. 직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글 쓰고 싶을 때 글 써. 이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글을 써? 나 꿈에 대해서 써.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내 역할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 꿈도 찾아줘.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해요. 내가 10월달에 세계여행을 기획하고 있어. 그때 주기되는 밤에는 무조건 베트남 너를 만나고 시작할게. 그리고 네 꿈을 찾아주고 나는 세계여행을 떠날 거야. 그래서 버킷 프로젝트라는 책에 맨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2019년 버킷이 뭔지, 2018년 10월달부터 버킷이 뭔지, 그리고 난 앞으로 이 친구 꿈을 찾아주는 동시에 전 세계 여행을 다닐 거다 라는 내용이 버킷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를 찾아갔고요. 이 친구의 꿈은 통역가예요. 통역사예요. 통역사의 베이스는 뭐냐면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부탁해요. 그럼 네가 내 책부터 번역해봐. 그리고 번역에서 나오는 만약에 번역해서 베트남에 출간된다면 그 수익금 전부 다 넣어줄게.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네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일을 잠깐 그만두고 번역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서 네 꿈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주면서 베트남 또 이 친구 때문에 갔어요 진짜.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 친구를 만나고 저는 캄보디아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시골 마을에 저희가 비가 오면 이 도로가 잠긴대요. 그래서 이 도로를 저희가 깔아줬어요. 뭐냐면요, 흙인데 밟으면요 시멘트처럼 딱딱해지는 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흙을 깔아줬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 아무도 안 가지고 다 구경만 해요. 왜냐면 자기 일이 아니면 아무도 안 해요, 캄보디아 사람들. 그래서 이날 일하기로 한 날 또 공교롭게도 새벽 6시 이전에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다 물을 퍼면서 왜? 도로를 깔아줘야 되니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가는 길에 또 물이 잠기면 아이들이 교회를 못 온다고 인도를 깔아달래서 제가 인도를 다 깔아줬어요. 근데 이분이 13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13년 동안.
근데 우리가 14년 만에 이 기도를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캄보디아 이 시골 마을 도와주러 가기로 간 날이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저녁이 넘어가는데 한 아줌마가 꿈을 꿔요. 이 사람 우리가 오는지 몰라요, 아예.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요, 자기 교회로 천사 6명이 들어오는 꿈을 꿨대요. 근데 그 천사가 어땠냐면요, 남자 4명이 여자 2이었대요. 남자 4명인가요? 1명, 2명, 3명, 4명, 여자 2명. 그리고 이 아줌마가 토요일날 우리를 보고 기겁해요. 뭐지? 진짜 천사가 왔다. 13년 동안 했던 기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원했던 그것들이 우리가 오는 날 천사가 왔다는 걸 알려주도록 꿈으로. 그래서 이 한 마을을 도와주는데 13년 동안 기도했죠. 500달러가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60만 원. 60만 원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비가 오면 물이 잠겨 도로 마을이. 이 60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교회 올 때 질퍽질퍽하게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60만 원을 뭐 생각하나요?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가방 하나 살까? 이번에 겨울인데 코트 하나 살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6.25 때처럼 옷이 헤어져서 갈아입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유행 지나서, 아니면 실증 나서, 아니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만 높아졌지 나의 행동은 너무 낮아졌어요. 그랬더니 저는 500달러로 누군가의 마을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나왔어요. 집 지어도 됐죠? 집 얼마였는지 아세요? 1600달러. 한국 돈으로 말하면 180만 원. 이 아줌마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옷가게에서 일을 하세요.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 버는지 아세요? 1.25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2,000원. 2,000원 버는 사람이 아무리 꿈을 꿔봤자 집은 못 꿔요. 집을 생각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집은 지어줬으니까 아직 집도 없는 아이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까지 집을 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까지 가난에서 벗어나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200만 원이면 누군가에게 집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는 자급자족을 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해서요, 수입을 얻고 저희는 이렇게 하나로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저희 한 끼도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는 그 조식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왜? 저희는 자급자족 해야 되니까 돈 없으면 못 먹습니다. 근데 이날 또 그 전날 감사하게, 그날 감사하게 오랜만에 수입이 들어와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이시죠? 라면 또 두 사람도 하나씩 먹었어요. 왜? 돈을 아껴야 되니까. 아니, 돈은 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아끼고 전략하고 나누는 정신이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만약에 돈이 생겼다고 바로 먹을 거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요, 패턴이 또 깨져요. 저도 리더로서 이 아이들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행복하게 여행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에 초점이 맞추다 보면 우리의 여행의 핵심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도 사실 너무 배고파요. 하지만 조금 우리가 덜 먹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훈련을 좀 더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KFC 한번 사줬거든요. 와, 오늘 KFC 가자 제가 이 말 했어요. 애들 우사인 볼트인 줄 알았어요. KFC에 뛰어가요. 그렇게 소극적인 아이인 줄 알았는데 다 내가 소극적이래잖아요. 뭐 먹지 저를 주도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소극적인 아이들이 아니었구나.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채워주면, 이 채워주는 걸 통해서 조금씩 다른 영역까지 넓혀주면 이 아이들이 적극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KFC도 4,000원, 5,000원이에요. 우리 원래 밥이 1,000원, 2,000원이거든요. 제가 먹는 밥값이 한 끼에 2배를 썼습니다. 2배만 썼더니 아이들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KFC 하나에도 어제 저녁에 놀러갔어요. 저희 매일 영상 통화하거든요. 오빠 오늘 우리 KFC가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KFC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청년들이 지금 저랑 같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이에요. 감사하게도 태국은요, 샤머니즘 불교예요. 샤머니즘 뭐냐면요, 복을 받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올해 내가 이번 생에 누군가를 많이 도우면 다음 생에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다고 태국 사람들은 세뇌를 당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희들한테 후원을 해줘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 500바트예요. 그러니까 일일 노동자가 공사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500바트 벌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17,000원. 근데 저희는 이렇게 버스킹을 하잖아요. 2시간에서 3시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해주는 호응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가 2시간 3시간 동안 얼마나 벌까요?
이 사람들 500바트 번다고 했습니다. 지금 500바트. 저희는 2시간에서 3시간 하고 얼마의 후원금을 얻을까요? 3,000바트를 받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그럼 돕지.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중생, 여고생.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요, 공부 잘하면 나중에 성공해. 공부 잘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공부 잘하면 다 내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요, 이것만 가르치면 돼요, 초등학생한테는. 너가 지금 10,000원 있어. 초등학생이랑 생각하면 얘기할게요. 너가 10,000원 있어. 근데 이 친구가 3일 동안 굶었어. 너는 오늘 5,000원이면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5,000원은 뭐 할래? 얘가 5,000원만 있으면 밥 먹을 수 있겠대. 그럼 당연히 사줘야죠. 당연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당연하고 밥 먹고 사줘야죠. 당연하죠. 근데 엄마가 얘기해요. 네가 할 짓 아니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 커서 하면 돼.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런 강한 애들이랑 놀지도 마. 왜 네가 그런 걸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사회가 계속 과열되고 경쟁하고 치열해지고 강박해지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10번 가르치면 돼요. 근데 하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제가 먹을 건데요. 그럼 이 친구한테 다시 말해주면 돼요. 너가 굶고 있어, 일주일 동안. 얘가 10,000원 있어. 근데 얘가 5,000원 남아. 얘가 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5,000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만 훈련시키면 돼요. 그럼 이 아이는 정말 꿈이 있고 그 꿈이 건전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어요. 미라클 펜슬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쓴 책입니다. 꿈이란 이타적인 거라고. 내 꿈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면 내 꿈이 어떻게 꿔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꿈을 건전하게 꾸고 이타적으로 꿔야지만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타적인 꿈을 함께 꿉시다 라고 말하는 책이 미라클 펜슬입니다. 제 책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한 일들을 세상한다 알려요. 저희는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유튜브로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수입이 들어오라도 저는 매일 길거리로 나갈 거예요. 왠지 아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리에 떠날까 우리 여행객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다시 태국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너희 아이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계속 전파해야 돼요. 제가 1년에 도서관을 100개 짓잖아요. 많이 짓는 거고 훌륭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한 대씩만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15개를 줄 수가 있어요. 혼자 하면 100개 짓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의미가 전달돼서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빨리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병주하는 사람이 100개 지었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주변을 돌아보고 난 어디 도와줄 수 있을까? 난 오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난 오늘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게 진정한 제 강연의 의미가 있고 제가 전 세계를 돌아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틀 전에 아이들이 했던 버스킹이에요. 여전히 이렇게 아이들은 저 없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해요. 이 친구가 아까 식품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댔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나가라. 그랬더니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을 110만 개 했어요. 빈민가를 가면 한 끼를 얻어먹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한 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저는 계속 찾아다녀요. 그리고 물어봐요. 밥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안 먹었다면 한 끼를 같이 먹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얻어먹으면 미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할수록 이 사람들은요, 손님 오잖아요. 계속 먹을 걸 줘요. 밥 먹고 가라 해요. 그리고 정을 나누려고 해요. 식구란 말 아시죠?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우리는 이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식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한 개 얻어먹었죠? 한 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육볶음밥 40인분을 해드렸습니다. 제육볶음.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40인분을) 했는데 70명을 먹였어요. 기적이 아니라요. 이 나라 사람들은요, 한국 라면 끓이잖아요. 양이 많아서 2명이서 나눠 먹어요. 그만큼 안 먹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 사람들이 원래 작게 먹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40명 먹을 거라고 준비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행히 7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이 사람도 작게 먹으셔서 또 저희가 70명을 먹일 수가 있었는데 얼마든지 아세요? 70명 먹이는데 3만원. 저랑 민기랑 현재랑 범이랑 예전에 여기서 우리 학교가 있었지. 놀았는데 이 아이를 제가 한 끼 사주는데도 4만 5만 들어요. 왜? 애들이 비싼 거 먹더라고요. 엄마가 교육시켰나? 병재형이랑 갈 때는 비싼 거 먹으라고 시켰나? 그건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 4명이라고 3만원 그냥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당구 한 게임 치고 영화 한 편 모아도 10만원 그냥 다 깨져요. 그런데 3만원으로 70명이 한 끼를 제공해줬어요. 3만원. 그리고 이 아이들 난민들이에요. 왜 난민인지 아세요? 난민이 불쌍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2가지예요. 우리도 옛날에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한국을 한국이라 부르지 못하는 거. 한국 사람이 한국에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거.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못 쓰는 거. 나라 잃은 거. 자유를 위해서 외국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2번째로 힘든 거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깨끗하네? 살만한데? 왜 힘들지? 아파트는 자기들이 돈 벌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은 후원해줘요. 살 수 있게. 근데 감사하게도 난민들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다행히 이 아파트 아줌마는요, 집값 떨어도 상관없어. 내가 난민 받아줄게. 해서 난민들이 여기 살 수 있는 거예요. 난민이 힘든 이유 2번째 이거예요. 아이디가 없어요. 아이디. 우리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아파트를 벗어나는 순간 잡혀가요. 아파트를 벗어나는 순간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힘든 거예요. 자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마음대로 못 벗어나니까 돈도 마음대로 못 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장에서 일하잖아요. 200바트, 300바트 받아요. 왜? 돈 안 주고도 신고할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가난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뭐랬냐면 꿈을 한번 그려봐. 너희들 꿈 뭐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꿈을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이쁘고 잘 웃죠? 저는 이 아이들 얼굴 보면서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전 세계 사람들이 난민들은 항상 슬픈 게 아니라 이렇게 행복하다는 모습도 보여줘야지만이 우리가 좀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민들이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 사람이 약속을 해요. 너희 내가 KFC 들고 갈게. 난리 나서 와 KFC 한다 KFC 한다. 우리 청년이랑 똑같더라고.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잘못 말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얘기해요. 왜 잘못 말했냐면요, 이 아이들이 이 남미초에 사는 사람들이 30명이 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다 태우려면 차가 필요해요. 최소한 5대의 특수용차가 필요해요. 5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5명이 난민들을 이송하다가 걸리잖아요. 5명도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돼요. 이 일을 누가 도와줄까? 그리고 나 또한 괜히 난민들 데리고 나가서 내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또한 KFC 가는데 자리가 없으면, KFC 가는데 누가 신고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말해요. 미안하다. 내가 계란 약속을 했다. KFC 못 갈 것 같아. 대신 내가 사올게. 그랬더니 한 아줌마가 이런 말을 해요.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KFC 간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샤워를 했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가장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면 안 될까요? 이 사람은 다시 생각해요. 그래, 왜 내가 안 되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약속해놓고 왜 이 아이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지?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어쩌면 그 아이들은요, 거기 난민 생활이 짧으면 3년, 7년 동안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가족들과의 외식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를 섭외하고 시골에 있는 KFC, 아무도 안 다니는 KFC를 미리 예약하고 40인분을 주문하고 좁은 길로 갔어요. 왜? 잡히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목숨 거는 여정 끝에 KFC에 가서 다 같이 햄버거를 먹고 치킨을 먹었어요. 엄청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나가서 KFC 먹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여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KFC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혼자는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도와주시고 같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협력해야지만이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좀 늦었어요. 맞죠? 작년 12월 달에 달력이 만들어졌고 1월 달 전에 달력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이 아이들의 꿈을 담은 달력을 지금 펀딩을 올렸는데 아직 승인이 안 받았어요.